회장님, 제가 한번 초청해서 우리 설명회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만 있었는데 감히 회장님께 부탁을 못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또 우리 회장님께서 친히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전 선착지에서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뭉클뭉클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비에서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도 함께 모여서 이런 모두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일단 회장님이 일찍 오셨으니까 우리 회장님께 이 감사한 마음, 또 이렇게 언어비를 여태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모두 다 같이 담아서 우리 꽃다발을 우리 김경애 사무장께서 우리 회장님께. 저는 카메라맨인데. 아이고, 일단 예쁜 여자가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쁘게 입고 왔긴 했어요. 맨날 오늘 좀 치마를 입었더니 이쁘다는 거예요. 워너비 그룹을 대표해서 제가 받은 거지 제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장님들하고 모임을 할 때마다 박수를 쳐줄 때 처음에는 저한테 박수 치는 줄 알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2년간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야, 니 잘난 맛에 사냐? 네, 그게 아니고 이 워너비가 그 시련을 딛고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 그룹에다 박수 치는 거고 그룹에다 꽃 주는 거지, 너 개인 상관없는 거니까. 목회자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을 제가 회장직을 맡은 건 머슴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진짜 머슴이에요. 급여 외에는 받지를 못하니까 지분이 다 우리는 사회 환납됐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담보 제공할 수 없고 매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배당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전체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모습이니까 잘 워너비 그룹을 잘 키워서 이 대한민국가 편안한 이제 그런 시대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 사람이 그 기성세대 10만 명을 돌볼 수 있다면,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데 나이 들어서 고생은 서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러움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또 위기가정 청소년들은 그 사이에 그 시기에 딱 그때 가슴에 상처가 되고 가슴에 화약이 쌓이면은 그 화약이 그 인생을 터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잘 도와주면 훨씬 더 그에게도 좋고 이 사회에서도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으로 이제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꽃다발 받으면서 늘 다시 한번 마음이 각오하는 거. 한때는 제가 받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룹한테 드리는 것으로다가 제가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니까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자랑하는 거고, 회사 비전 얘기하는 거라, 이 시간에 제가 온 것은 회사 자랑과 비전 중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공개를 할 거고, 오늘은 특별히 어제 그저께였죠, 우리 모임이. 화요일날 사장단 회의 때도 공개하지 않은 사진을 오늘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제 처음 공개할 건데요. 하루하루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깐 밖에서 변호사님하고 저는 전화 통화하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진짜 기적 속에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저한테는 오는데, 때로는 담궈둬야 될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하면 그것이 역풍이 불어서 도리어 가던 길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또 중요한 분하고 미팅을 해서 이제 그 일도 또 전개해 나가고 하는데요. 추려서 전달할 부분만 전달하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제도권하고도 제도권이라는 얘기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들하고도 잘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 다만 말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이 다 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워너비를 현찮은 회사로 말하고 또 그렇게 인식했던 그 인식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본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시 5분 전인데요. 회장님 꽃다발 받아 들고 이렇게 소감으로 오래오래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저 오늘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있죠. 각 센터마다 안내를 스포락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2시 정각에 시작을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 강의 시작되면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서 할 수 있는 멘트 뭐냐? 제가 전영철 회장님 방문 너무 길다. 회장님 방문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라 하는데요? 환영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분 전인데 그냥 시작. 어디게 큐 해주겠습니까? 비서실장님 큐 해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홍성센터에 초청해서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회장님 방문을 자, 열렬히 환영하셔서 교만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가지 딱 당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게으르지 거짓되지 말고 정직하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이 3개 메시지를 딱 주셔서 그게 저의 좌우명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벼랑 끝이에요. 살아가는 게. 왜 벼랑 끝이? 저는 환경이 벼랑 끝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좁은 길 걸으라 할 때 그 좁은 길이 벼랑 끝의 좁은 길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오솔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좁은 길은 한쪽은 천길 만길 낭떠지에 있는 좁은 길인데 그게 살아오는 삶에서 환경이 벼랑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벼랑이 뭐냐면 내 자신이 벼랑이에요. 거짓되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그래서 트릭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사무 원칙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또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숨길 거는 숨기되 말을 할 때는 거짓되지 말고 또 오해가 있는 건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벼랑 끝입니다. 벼랑 위험 요소가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박수 쳐주고 이러면 이 교만이 올라와서 안 돼. 그래서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지오미에 오신 멤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오미 단톡방에 올린 거는 안티방에 안 가요. 근데 디디 분뇨방에 올린 글은 안티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오미 온 멤버들이 정제되어 있는 member들이 모였냐. 그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 그리고 순수하고 또 회사를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실망하고 또 지치고 해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지음에 오신 분들이 아주 든든하게 우리 원어비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열사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2시간 안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다가 비밀스러운 것까지 막 공개를 가지고 문제지만 그래서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오미가 지금은 계열사를 다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오미 덕에 G딜러나 K딜러나 그 다음에 이벤트 관리 사업자나 분뇨나 지오미 덕에 그분들도 지원금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코드 가지고 있는 코드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코드 거래소를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속 예고했는데 코드 거래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미가 스탑이 되면 지오미 모집이 딱 스탑이 되면 이거 빨리 스탑하려고 했더니 완만하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숫자는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안 차고 목표 달성을 못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지오미의 사업 규모에 맞춰서 멈추게 돼요. 멈추면 이제 그때부터는 코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때 G딜러 코드 팔 사람, K딜러 코드 팔 사람이 이제 거래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처음에는 우리 원어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싸게 줄 거란 말이죠. 그 싸게 주는 것은 본사가 싸게 다 살려버려요. 사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1년치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줬다가 뺐다 할 거예요. 왜냐면 위기가정의 분이 이제 갑자기 병이 걸렸거나 갑자기 또 다니던 직장을 했거나 이럴 때 코드를 빌려주는 거예요. 코드를 빌려주면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또는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동안에 저희가 원래 G딜러한테 나갈 수당을 가난한 자한테 그 1년 동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가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코드를 저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본사가 막 코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갈 걸 그만큼 뺏어낸다 이런 것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 주고 사서 그 코드만큼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다 기가 막히게 이제 시간대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 같고 한쪽에서는 또 우리 세금 받을 게 200억이 넘잖아요. 세금 환급 받으려고 행정소송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말을 안 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캥거루랜드도 또 진행되고 있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괜히 긁어부스럼 안 만들려고 얘기를 안 할 부분이지 하나씩 잘 진행되고 그 중심에 지오미가 서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룹 전체를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계열사 얘기는 제가 할 거고 지오미 중심으로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오미 그거 좀 천천히 해도 그거 뭐죠? 넣는 거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하고 이양표 명장님하고 요거 생물인지 확인하시고 직접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진짜 생물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생물 맞습니다. 맞죠? 이것을 건조기에다 넣어서 제가 강의하는 1시간 동안에 건조를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셔가지고 한번 넣는 거 보고 오세요. 갔다 오세요. 우리 목사님. 명장님 한번 보고 목사님이 보증수표 목사님 다녀오세요. 목사님 보증수표. 고추가 48시간 만에 건조해야 돼요. 그리고 태양에서 건조하려면 7일 걸립니다.
예, 그래서 널었다가 걷었다가 널었다 걷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도 그거 같이 어머니랑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비 올 때 그걸 놓치면은 그냥 기껏 말린 것도 확 젖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태양에서 말리는 게 인건비가 더 나가서 예, 요즘 태양초라 하지만은 다 건조기로다가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말린 거하고 건조기 하면 때깔이 좀 달라. 그죠? 태양에서 말린 것은 아주 불그스름하고 이쁘고, 예, 건조기는 건 거무스름합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태양초 같은 색깔을 예, 유지하고, 예, 그런데 48시간 걸리는데 저희는 1시간 만에 말린다. 예, 엄청 에너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ESG 경영이라고 해요. ESG. 예,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조되는 게 농산물 건조시키죠. 수산물 건조시키죠. 산에서 나는 임산물 건조시키죠. 건축자재 건조시키죠. 이 지구상에 건조 물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모든 건조를 화력,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나?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건조하는 거잖아요. 석유를 떼든지, 전기도 결국은 화석 연료를 떼서 하는 거니까, 이 건조 물품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걸 저희가 고추를 예를 들어서 48시간에 말린 걸 1시간에 말렸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탄소 배출을 저희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ESG 경영입니다. 예, 이런 ESG 경영을 하는 회사가 뜨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48시간에 말린 거 1시간에 말렸다라고 하면 수출할 때 수출 특혜를 받아요. 특혜를 받아. 예, 똑같은 건조 물품을 하는데 누구는 48시간을 에너지를 떼서 말리는 거고 누구는 1시간 에너지를 떼가지고 말리면 그거에 대한 특혜를 받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은 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아직도 그걸 만성 48시간 말릴 수 있는 거 1시간에 말린다면 벌써 우리나라가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미 1시간에 말렸겠죠. 우리가 1시간 만에 말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2시간에 말리는데 1시간 말린 거, 예, 그게 뭐가 대단했냐 이럴 건데 저희는 48시간, 45시간에 말리기도 해요. 예, 45시간. 더한 데는 제가 듣기는 36시간 만에 말리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뭔가가 문제가 또 있지만은 36시간. 저희는 1시간에 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고추를 보시고, 여기 이제 다 말린 거 가져왔는데, 고추를 보시고, 고추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말린 거란 말이죠. 예. 이거 말렸어, 이렇게. 예. 그죠? 예. 뭐 보시면, 기가 막히죠? 예. 예. 색깔하고 모양이 똑같이 됐는데, 이걸 1시간에 말렸잖아요. 모양이 안 좋아요. 예, 모양이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고추가 여러분 눈에 고추가 보입니까? 고추가 보이는 게 고추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손가락을 얘기했는데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 바보예요. 손가락이 지향하는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 48시간에 말린 이 고추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면 이 고추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손가락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냐면, 예, 식자재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 세계 식자재 혁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몇십 조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몇십 조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식량난. 왜? 유럽에서 풍작이 일어나가지고 땅에다 묻어야 될 걸, 풍작에서 땅에다 묻어야 될 걸, 그것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는 예, 생산성이 그것을 걷어서 이동해서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비용이 안 나오면 땅에다 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아까운 것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그 식량을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양배추가 됐든 무가 됐든 지금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면 그걸 보내면 되는데 왜 못 보내냐. 생물을 보내는 동안에 비용을 떠나서 상해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내더라도 상하지 않으려면 냉동을 시켜서 보내는데 냉동 장비가 그 냉동 장비로 이동시키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으니까 또 냉동시켜서 못 보내. 그러면 건조시켜서 보내는데 이걸 48시간이든지 20시간이든지 말려서 보내니까 그 에너지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내지 못하고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건조했다. 그럼 1시간에도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냐? 저희 그래서 수소 발전기가 딱 붙으면은 이 건조하는데 에너지량을 제로로 만들려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제로로 땅에다 다 묻은 걸 전부 다 저희는 해서 건조시켜가지고 식량 없는 곳에다 보내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식량, 물에다 넣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해서 국을 끓이거나 죽을 끓여서 먹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고추가 보여요? 고추 다음 이 건조 식량의 혁명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하나씩 이것을 보고, 이제 드셔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미가 워너비 계열사 중에 하나가 지오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오미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다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오미라는 회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오미 회사는 뜻이 지오미, 그러니까 지오는 이제 영어예요. 지오. 그래서 지오미, 샤오미랑 비슷해요. 지오미가 샤오미. 그 다음에 애터미하고 비슷해요. 미자 있잖아요. 애터미. 애터미, 지오미. 다단계 회사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지오는 지오그라피. 그 다음에 지오. 이것은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그란 지구를 이렇게 로고에 넣은 거예요. 지구고, 미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한다니까 환경기업인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구에 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지구에 사는 인류를 건강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오미입니다. 지오미. 배고파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앞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식량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우리 건조 기술이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배고픔을 없애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아름다워지려고 그냥 과하게 막 그냥 바르고 찢고 뭘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자식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자, 한번 제가 지오미라면 여러분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합시다. 지오미.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이게 우리 지오미입니다. 멋있죠? 이런 회사고요. 우리가 하는 n분의 1 방식은 한번 넘겨보세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너더 홈,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어너더 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너더 홈이 어너더가 또 다른이라는 영어잖아요. 또 다른. one, the other, another.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 home은 또 다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위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분 중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 가정이 위기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혼해서 좀 뭐 싸우고 뭐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위기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 자식은 뭔 죄예요?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 자식이 무슨 죄냐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런 위기가정 아이들을 돕는 것은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돕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맞죠? 부모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옷 입혀주고 내 자식 돕는다는 사람 봤어요? 내 자식 학교 보내주고 내가 널 도와서 학교 보내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을 의무를 다한다고 하지 내 자식한테 돕는다는 용어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 이런 돕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용어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야 돼. 돕는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한다. 의무를 다하는 또 다른 가정이 우리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툭 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위기가정 아이들 돕는다며 몇 명도 왔어 이래고 얘기했어요. 제가 경찰들한테 그들의 의식을 2년 동안 깨트린 겁니다. 돕는 게 아니다. 나는 도우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 가정의 부모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권리를 행사 못하는 그 아이들을 사회가 의무를 다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다. 그래서 피자집이 이 아이의 이모가 되면, 이모가 피자집을 하면, 이모, 나 피자 한 판 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가면은, 눈치 보지만, 한 달에 한 번 피자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모가 피자집을 한다면. 그러니까 피자집을 하는 사람이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판이라도 기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가맹점을 지금 막 모집하지만 저희가 힘이 생긴다부터는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 아이템을 내놓지 않으면 가맹점에서 나는 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미용사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 짬 못 낼 정도로 바쁜 그 사람 떼부자 된 거예요. 머리 깎는데 얼마인데요? 제가 이거 머리 지금 오늘 아침에 깎고 왔거든요. 오전에 깎았는데 13,000원 줬단 말이죠. 13,000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3,000원이 싼 건가요? 2만 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머리 깎다 그러면 하루 종일 머리 깎을 정도 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짬이 있단 말이죠. 그 짬에, 자기 남는 짬에 한가할 때 아이들이 가서 머리 깎으면 되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이 가서 자기가 큰 이모가 하는데 미용실을 하면 가서 돈 내고 머리 깎겠어요. 가서 공짜로 깎지. 그런 거잖아요. 삼촌이 학원을 하면, 자기 조카 그냥 가르쳐 주지 돈 받겠어요. 누나한테 혼날라고 돈 받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상공인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그 가맹점이 되면 우리가 팔아줄게.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애용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위기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워너비 그룹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기가정 청소년으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창녀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가 창녀촌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장 싸니까. 창녀촌 동네가 싸니까 그 창녀촌 동네에서도 방 한 칸에서 자랐습니다. 몇 남매가 7남매가. 엄마, 아빠, 7남매가 방 한 칸에서 자라니까 농이 있으면 큰일 나요. 잠을 못 자. 농이 없습니다. 집에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시골에서 도망치듯이 강원도 원주로 도망치러 갈 때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삼양 라면
박스가 삼양라면 박스가 저희 집 가구였어요. 거기서 옷들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7남매와 엄마 아빠가 사니까 어떻게 자야 되냐면 어깨를 마주하고 베개를 하면서 싹 이렇게 90도 틀어서 누나랑 동생하고 대화하면서 스르르 잠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사치. 왜 그러냐면 좁은데 어깨끼리 마주하면 한 방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자야 돼. 예. 그래서 발은 좁고 어깨는 넓으니까 지그재그로 자면 위에서 딱 보면 그냥 꽉 차. 방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면 막 밟고 가는 거야. 밟고, 야, 이놈의 새끼야, 왕제. 예. 그랬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사업을 막 할 때에 왜 네가 가난한 시절을 보냈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않냐. 너는 그 아이들을 이론으로 너의 어떤 명예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워너비 그룹이 세워진 거고, 그 워너비 그룹에 또 우리 그 지오미가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 기업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파생돼서 몇 개 기업이 만들어질 건데 그 기업들도 전부 다 하는 일은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런 위기가정 아이들,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년으로 가는 분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다. 이제 이런 게 어너더 홈이 저희 목적입니다. 어너더 홈 다음에 그 다음에 4차 산업, 제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선거철이 들어왔잖아요.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제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벌써 시계는 막 가고 있습니다. 2월 3일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대로 정신없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생겨도요. 전략을 잘 짭니다. 선거 전략 이런 걸 잘 짜요. 왜냐면 이 서민들의, 대중들의 심리를 상당히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이제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지금 정치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임진왜란은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려니까 막 분열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란이 자꾸만 일어나요. 일본에서 내란이 일어나니까 내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외란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끼리 자꾸만 분열이 되니까 이 분열을 해다가는 서로 망할 것 같으니까 이 힘을 외란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론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탁 통일된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보수냐 진보냐 탄핵이냐 탄핵 반대냐 이거 갖다 막 들이다 싸웠어요.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란, 일본 외자가 아니라 바깥 외자, 외란이 지금 막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배들이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은 일본 배들이 막 새까맣게 명량 바다를 향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순신장 밑에 배 12척밖에 없잖아요. 12척밖에 없는데 그냥 그거에 몇십 배가 되는 배들이 쫙 몇백 척인 배들이 막 몰려오는 그게 외란입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한국이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직장 잃고 이러면 지금 초기입니다. 지금 서민경제 어렵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막 물가 오르죠. 원자재 오르죠. 그 다음에는 막 국가끼리 이제 관세 정책을 피죠. 예.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끼리 보수냐 진보냐 싸울 새가 없어요. 싸우다가 4차 산업혁명이 팍 덮치는 순간 4년 안에 오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덮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막 관세 올려가지고 우리가 수출하기도 어렵게 막 자동차 관세 막 올리고 막 이러니까 수출하기 어렵게 하냐. 트럼프 그냥 밉다, 잘못됐다, 막 나쁜 놈 막 이랬는데요. 트럼프는 저 4차 산업혁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그 나름대로 지금 전략을 짜가지고 외란을 지금 저 4차 산업혁명 어느 나라가 치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밀려오고 있어요. 시대가. 예? 국민들이 미국이라고 일자리 안 잃겠어요? 보험사 직원들, 인공지능이 다 일자리 뺐죠. 예? 그 다음에 택시기사 없어지죠. 버스기사 없어지죠. 트럭기사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보험사 직원 없어지죠. 부동산 중개업자 없어지죠. 의사들도 한 병원에 지금, 한 병원에 의사가 100명 있는 병원이 10명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왓슨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서거든요. 그 막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아우성. 지금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저 외란이 닥쳐오고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란이 닥쳐오고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도 없어, 지금. 외란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그룹은 워너비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죠? 워너비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란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외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워너비 그룹이 돈을 4천억의 매출을 띄었냐, 3천억을 띄었냐 이랬는데 그 돈 다 뭐 했냐 막 이러지만은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냥 저희 모든 서류 싹 걷어갔지. 국세청에서 들어와가지고 3개월 동안에 그냥 싹 다 조사했지. 예, 그러면 우리가 돈 지출한 것마다 국세청이 추적하는 것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돈이 지출을 했잖아요. 그 지출한 것이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느 기업에 갔는지 그거 싹 두죠. 그 기업이 또 지출한 것까지 싹 두죠. 지출을 해가지고 그 돈이 완전히 생활비로 나가는 때까지 추적해요. 그게 국세청 세무조사예요. 그걸 저희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슈퍼컴퓨터가 조사하는 겁니다. 국세청 조사는. 예, 거기서 착착착착 가다가 돈이 싹 돌아와서 저랑 관계된 대로 돈이 저랑 집안, 예, 저희 집안 사돈 팔촌까지 다 국세청에 뜨는 거예요. 그리로 돈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우리는 제 개인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고 그런 데다가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않는 회사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브랜드. 예, 남이 유통을 하니까 그 제목 브랜드 바꿔가지고 나도 그런 거 해야겠다. 남이 뭘 만드니까 브랜드 바꿔가지고 나도 만들겠다. 그냥 지네끼리 싸우는 거야. 예? 맞잖아요. 그냥 실례로 자동차를 하면 누가 현대에서 자동차 만드니까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었어. 기아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게 브랜드의 변화예요. 예. 또 누가 쌍용이 만들면 그 브랜드만 바뀌는 거지 자동차는 그놈이다 이거죠. 삼성에서 TV 만들었는데 LG가 TV 만들었어. 그 브랜드가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삼성에서 TV 만들고 LG가 TV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TV 만드는 데다 관심을 안 두고 휴대폰을 만들었어.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 변화. 시대를 보고 자, 이제는 컴퓨터 누가 A 회사에서 컴퓨터 만들고 B 회사에서 컴퓨터 만들고 C 회사에서 컴퓨터 만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줄어가지고 노트북이 됐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예? 그놈이 그놈인데 이제는 컴퓨터가 어디로 갈까?
이제는 주머니 속으로 가겠네. 들고 다니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으로 오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이 휴대폰으로다 트렌드는 뭐냐면 조류의 변화예요. 시대의 변화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되겠다. 삼성이 휴대폰에다가 딱 뛰어들어서 LG하고 삼성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트렌드의 변화라는 거예요. 워너비 그룹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한 800억 그동안에 투자를 했는데 800억을 가지고 홈쇼핑 이런 회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회사 인수했다면 저 경찰에 불려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회사에다가 막 투자를 했거든. 왜 그랬냐면 투자한 모든 게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트렌드,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만한 기술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투자하니까 이제는 개발이 돼가서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워너비 그룹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면 오늘 자랑 안 했지만 우리 자랑이니까, 예? 우리의 회사니까, 우리의 그룹이니까 제가 자랑하면 워너비 그룹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예, 대단한 회사예요. 이제 두고 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입니다. 딱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도 워너비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나는 다른 계열사 다 죽어도 계열사 하나만 살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차근히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SRM 시스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오미는 매기요소하고 원형 건조기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강의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오미 기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지만 4개인데, 첫째는 효소 기술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효소. 예, 그 효소 이름을 우리는 매기효소라고 불러요. 매기효소. 예, 효소 기술이 있습니다. 예, 탁월한 효소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리 분말을 만드는 건 그건 브랜드라고 해요. 귀리 분말에 들어가는 그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효소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효소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미생물에다 인삼을 넣어주면 인삼을 미생물이 먹이로 해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요. 인삼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에다가 귀리를 갖다 주면 귀리 효소를 만들어내요. 미생물에다가 장미 추출물을 넣으면 장미 효소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상추든 무든 고추든 다 효소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다 달라. 다 다른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좋은 게 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이 귀리를 붙여주니까 귀리를 바꿔서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귀리 효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귀리 효소를 가루를 먹었더니 막 당이 300, 400 올라가던 사람이 85, 88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에 경동맥이 막 막혀가지고 이제 치매 오고 이러는 사람이 이 귀리 효소를 먹었더니 이게 뻥뻥 뚫리는 거예요. 손저림이 현상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사람한테 염증 치료에 뭐가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우리 계열사 중에 장미 안에서 무슨 성분을 추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셀이라고 장미에서 추출해서 특허를 내고 연구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미 추출물을 그 미생물한테 줬어요. 근데 미생물이 장미 추출물 가지고 효소를 만들었어. 근데 그 효소를 만든 그 효소를 갖다가 허리가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허리에다가 효소물을 발랐더니 허리가 안 아파.
이 뭔 일이야 이게. 예. 염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이면 세면대 숙이면 허리가 숙이지를 못했는데 이걸 바른다면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막 예, 염증 치료에는 또 탁월한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효소 기술로 아주 경쟁력 있는 제품, 브랜드는 뭐 엄청난 브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 알 있잖아요. 귀리 알. 예, 곡식. 귀리 곡식에다가 우리 효소, 미생물을 넣어서 21일 동안에 발효를 시켜. 그랬더니 이 안에 귀리 쌀 안에 귀리 곡식 안에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루를 만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귀리 분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명장님이 만든 사포닌 쌀을 갖다가 거기다 또 21일간의 미생물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포닌 쌀을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 거기다 효소를 넣는 거예요. 네. 사포닌에서 효소를 넣으니까 그 사포닌의 기능이 월등히 뛰어나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테스트 하느냐고, 예, 벌써 해가지고, 쌀을 해가지고 밥도 해 먹기도 하고, 누룽지 끓여 먹기도 하고, 예, 별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 떡에다가 쌀가루잖아요. 떡에다가 귀리를 섞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만드는 쌀에다가 효소를 넣어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잘 굳지 않습니다. 우리 효소의 역할 때문에 잘 굳지 않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단맛이 나요. 예. 우리 효소가 감미 효과를, 조미 효과를 줘요. 예. 그래서, 예, 맛있어요. 예.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예, 밀가루를 만드는데, 요거는 빵에다가 우리 귀리 분말을 섞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에다가 우리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밀 자체를 바꿔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미 만들어진 귀리가 당뇨에 좋으니까 그 귀리를 여기다가 둔 거예요. 이게 주문진 빵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큰 빵 공장입니다. 예. 빵 공장에서 저희가 귀리를 줘서 100%부터 0%까지 한번 만들어 봐라. 가장 맛있는 빵의 수준을 찾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리 분말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한 달이 넘게 이 빵 레시피를 만드냐고 연구해서 자기네가 볼 때는 이게 최고 맛있습니다. 라고서는 이 빵이 나온 겁니다. 여기는 귀리가 몇 프로 들어갔을까요? 30%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10%에서 20%만 들어가라. 제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빵의 탄생 배경을 얘기할게요. 전라도 광주에 고아들을 기르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예? 임미숙 사모님이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너무 힘들게 고아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일을 하다가 당뇨가 걸렸어요. 그래서 당 수치가 약을 하루에 2번 먹고, 당뇨약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당뇨약을 하루에 2번 먹고 300에서 400까지 올라가요. 당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합병증이 온 거예요. 합병증이 와서 다리 저림부터 온몸에 합병증이 오는 중에, 그거는 그래도 좀 합병증을 버텼는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분이 눈이 실명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합병증이 눈으로 왔어요. 눈 하나가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한 거예요. 그때 우리 귀리 효소를 접한 거예요. 예? 이게 당뇨에 좋다니까 이분이, 예, 믿거나 말거니까 그냥 지금 죽기 살기로다 병원에, 예, 눈이 머는 상태인데 지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 먹기 전에 귀리 분말을 숟가락으로 2숟가락을 컵에다가 넣고 찬물을 살짝 넣어서 막 응기하면 빨리 풀어지거든요. 뜨거운 물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물 하면 얘 점성이 높아나. 우리 효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분이 들어가지 않는데 점성이 높아요. 전분 꼭 들어간 것처럼 나와. 예, 우리 부침개 한다고 밀가루만 넣고 부침개면은 풀어져서 안 돼요. 잘 안 돼. 점성이 약해. 그래서 전분을 살짝 넣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분말을 숟가락 2숟가락 넣고 뜨거운 물 넣는 순간 점성이 살아나가지고 응겨 붙어가지고 안 돼. 예,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찬물을 갖다 딱 넣어서 싹 돌리면 싹 풀어져. 싹 풀어진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2숟가락을 먹었어요. 예? 밥 먹기 전에 2숟가락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2숟가락씩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은 줄였는데 처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예?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먹었어요. 예, 먹었습니다. 간식처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식사 전에 2숟가락씩 밥이 양보한 거예요. 예전에 광고 있잖아요. 예, 그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당신 맨날 먹기만 하지 말고 먹는 거 피부에 좀 양보해라. 발라라. 이런 화장품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10숟가락 이상은 먹잖아요. 예, 밥을. 예? 10숟가락 이상 먹는 중에 8숟가락만 먹고 2숟가락은 귀리를 먹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2숟가락을 먹었다는 얘기는 귀리를 2숟가락 먹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분이 정상이 된 거예요. 3, 400 가가지고 지금 눈도 회복되고 시작했어요. 눈이. 예, 눈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지금 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니까 제가 빵 공장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제가 주문지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20%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요. 10숟가락 먹는데 2숟가락을 길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예? 먹는 걸 뭘 먹었는지 몰라요. 2숟가락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만든 중에 20%만 길이가 들어간다면 얘를 먹어도 당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샵에서, 예? 빵집에서 우리 빵을 실컷 드세요. 실컷 드셔. 실컷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간다면,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당이 치료가 된다면 그 빵집 대박 터지겠죠. 대박 터지겠죠.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때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달라 했더니 30%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싸 됐다. 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 파리바게트를 능가하는 지오미 바게트 빵집이 프랜차이즈로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얻은 거예요. 그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몇 프로냐? 제가 제일 먼저 물었어요. 30% 들어갔다 하는데 맛은 나중에 이거 쫙인 거예요. 이게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에.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내가 빵 공장을 차렸으니까 그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전국에다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빵 공장 인수하기 들어가겠죠. 내가 인수한다는데 인수 지분 참여해가지고 인수 안 하면 나는 빵 공장을 차리겠지. 예, 할 테면 해라. 막 이제 이러겠죠. 우리 이제 빵 공장 생기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빵을 진짜 우리 오강원 군장님이 제일 먼저 받았어. 본인이 가서 주문진에서 가져와자마자, 예, 일반인들이요, 여성분들 이 빵 3개 먹으면 배부르죠? 사모님이 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안 먹어. 빵을 못 먹어요. 당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실험해보자. 그래서 3개를 먹인 거예요. 그리고 먹기 전에 당 체크하고 먹은 다음에 1시간 뒤까지 2시간. 2시간 뒤에 이제 식후 당 체크하는 게잖아요. 2시간 뒤에. 딱 체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당이 안 올라갔어. 당이 안 올라갔습니다. 계속 드시면 당이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근데 여기에 귀리는 넣지만 이 밀도 우리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과자도 예, 새우깡을 만드는데 새우깡 베이스가 우리게 들어가면 예,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새우깡, 예,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꿀까베기, 뭐 예, 별거 다 넣겠죠. 도너츠, 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예, 이게 효소 기술이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당뇨 환자가 잠정 600만에서 1000만이라고 봐요. 예, 600만, 1000만. 그러니 이제는 이게 제주도에 제일 먼저 빵집이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로 이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예? 제주도 갔을 때 아들이 제주 간다면 야, 니네 오는 건 알아서 하고 그 지홈이 빵집에 가가지고 빵 한 박스 가져와. 막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제주도 빵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한 거. 화면이 더 크면 이제 좋은데,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좀 이따가. 제주도에 저희가 28만 5천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워지는 빵집하고 힐링센터. 힐링센터는 지하, 위에 층은 빵집입니다. 저 1층은 빵집을 하는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요. 1층은 빵집이고 지하는 저기 지하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지하는 힐링센터. 젊은이들이 제주도 가서 잠을 자는데 빵집 밑에서 자는 거예요. 기독교인 분들은 잘 이해할 건데 저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를 연상한 겁니다. 딱 들어가면서 양쪽에 물벽이 딱 세워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저 오른쪽이 엘리베이터고 왼쪽은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빵집으로 올라가는 베이커리 집으로 올라가는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로비에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설계가 문을 안 달아서 지금 영상을 못 보여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탈의실입니다. 예. 가서 이제 남녀 탈의실이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예.
지하 높이가 6m예요. 6m. 예. 그러니까 요게 한 3m 되겠죠? 이 높이가 이거의 2배. 이제 저게 모듈형 주택인데 실제는 안을 보이게 해서 된 거지 실제 안은 안 보이죠. 예, 실제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샤워부스, 샤워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고 세면장이 있고 침대가 있는 거예요. 원룸입니다. 원룸으로. 근데 이것을 지하에다 지은 게 아니라 바깥에서 모듈로 만들어서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을 파고 쌓고 덮는 거예요. 예, 덮는 방식이라서 착착착착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농막에다가 놓으려면 저게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안에 저희가 무슨 기술이냐면 지금 효소 얘기하는데 효소 기술이 있고 수소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와 수소가 이 안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하루 자다가 자고 하루 일어나면 몸이 치료가 되는 거죠. 개운하게. 효소를 먹기도 하지만 폐로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예, 수소와 더불어서. 그래서 수소는 바이러스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바이러스 표피를 폭파시키기 때문에 수소가 뿌려지는 곳에는 바이러스가 못 들어와. 예, 그래서 저게 지하인데 저 방에 로비에도 마찬가지고 수소와 효소가 그 지금 밀가루에 들어가는 이런 효소, 귀리에 들어가는 효소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물 만드는 거. 네, 저게 허리 아픈 사람 저 안에 있다가 나오면 허리가 막 좋아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 예, 눈 아픈 사람도 눈이 좋아지고, 비염 있는 사람 비염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계단으로 돼가지고 2층 가고 1층 가고 이렇게. 이건 이제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여기는 실내. 유리벽 바깥은 실외. 그죠? 유리벽 저 안쪽은 실내, 침대 있는 쪽은 실내, 여기는 실외. 바깥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게 지하인데 지하 같지 않고 햇살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세요. 자, 이제 더 가도 되는데, 이제 요 정도면 뭔지 알겠죠? 예.